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ITQ 파워포인트 2016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기술 자격증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객관적인 시험, 그리고 실무 활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ITQ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6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정된 내용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글꼴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정이나 흰색으로 작성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텍스트 글꼴색을 지정하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빈 문서,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 글꼴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홈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꼴 그룹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텍스트색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가 밑에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텍스트 입력 시 이 가 밑에 있는 색깔로 자동적으로 색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 단추를 눌러서 메뉴를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봤을 때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 혹은 투명한 색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마색에 있는 첫 번째 색이 흰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정 텍스트 1이라고 한 색깔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할 때 기본 색깔이 바로 검정 텍스트 1 색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이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해서 텍스트색을, 글자색을 설정하라 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 처리하는 부분도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그리고 2번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목차 슬라이드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2강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평가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시험이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되었구나 라는 이해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글꼴에 보시면 굴림,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글꼴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글꼴에 대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2016에서는 맑은 고딕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옆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글꼴 리스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영문 글꼴이 있고 하단에는 한글 글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굴림,
도둠과 같은 글씨체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러한 글씨체를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바로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글꼴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꼴 크기에 대해서는 40으로 지정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40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4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는 말은 텍스트 단락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를 왼쪽에 정렬하겠다, 가운데에 정렬하겠다, 오른쪽에 정렬하겠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간에 있는 가운데의 내용을 맞추는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도형의 선 없음인데요. 도형의 선 없음은 일단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도형에 들어가서 아무 도형이나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 테두리가 넣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도형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윤곽선에 대한 색, 두께, 테두리와 같은 선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바깥쪽에 파란 색깔 테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선 없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도형을 삽입한 후에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 있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선이 없음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서 원래는 점 편집이라는 기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점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점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들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검은 색깔 조절점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점 편집 문제였습니다. 근데 점 편집 문제가 이번 개정된 시험에서는 출제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 도형에 점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서는 도형 안을 그림으로 채우는 기능, 그리고 도형에 대한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형을 변형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에 따라서 노란 색깔 조절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노란 색깔 조절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각을 더 지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정사각형,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변형하는 문제로 출제 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형을 삽입할 때 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왼쪽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에 따라서 약 3개에서 5개 정도 미리 보기가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도형 스타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만 채워져 있는 도형의 스타일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면 도형에 대한 색채유기 형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가 없는 도형의 형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바뀐 시험에서는 미세 효과라고 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의 미세 효과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면 우선 자세히 버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미세 효과가 어디인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파란색인 게 총 2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랑 강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같이 미세 효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꼭 미세 효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 스타일이 출제될 것으로 사료가 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테마 스타일을 한 번씩 눌러보셔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테마 스타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2016을 시작을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빈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취소, 되돌리기를 하겠다. 아니면 다시 실행을 하겠다. 아니면 슬라이드 쇼를 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이라든가 실행 취소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이콘으로 표시한 기능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를 굵게 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기능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었고요. 반대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 옆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메뉴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저장이란 기능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 V 체크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한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다른 메뉴도 내가 추가를 하겠다. 만약에 내가 저장한 파일을 열기 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열기 기능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열기 메뉴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리본 메뉴 아래 표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택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리본 메뉴 하단에 표시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리본 메뉴 위에 표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설정 값을 초기로 되돌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제일 하단의 두 번째 기타 명령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원래대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서 기본 세팅 값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대로를 클릭을 해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다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기본 컨텐츠로 복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예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저장 아이콘이 제일 먼저 표시가 되고 있네요. 한 번만 더 기타 명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파워포인트 2016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의 기능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지정의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한다거나 모든 명령을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지원하는 모든 명령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PDF XPS로 게시라고 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기능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되고요. 선택을 하면 PDF 파일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기타 명령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제거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당하는 명령이 삭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목 표시줄. 자,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제목 표시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제목 표시줄에서는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파일명이 표시가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표시되는 이유는 아직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 파트에다가 1강 파일 저장 완성이라고 제가 한번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마치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저장한 파일명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그 오른쪽에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리본 메뉴가 뭔지 알아야겠죠. 리본 메뉴는 홈 탭부터 보기 탭까지의 명령들을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들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내가 선택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본 메뉴의 표시 유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해서 이 리본 메뉴에 대해서 현재는 탭
탭과 명령이 같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이러한 대메뉴를 우리는 탭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전환 탭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립보드 그룹, 슬라이드 그룹, 글꼴 그룹, 단락 그룹 이렇게 경계선 사이를 그룹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굵게 명령, 기울인 꼴 명령, 밑줄 명령과 같이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가리킬 때 단순히 굵게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굵게 명령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일 탭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서 탭 표시를 선택을 하면 탭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탭을 클릭했을 때 명령들이 다시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다른 곳을 클릭하면 탭이 사라지게 되죠. 만약에 이 탭까지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최상단에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면 리본 메뉴가 숨겨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화면을 잠시 닫는 최소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최소화는 잠시 닫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시 실행이 되게 되죠. 그 다음 화면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면 화면이 더 꽉 차게 표현이 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닫기, 종료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편집 폼 탭부터 보기, 서식 탭까지는 메뉴들이 전부 다 리본 메뉴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일 탭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일 탭은 백스테이지 보기, 백스테이지 보기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파일 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파일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파일에 대해서 인쇄를 한다거나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과 관련된 메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명령들이 쭉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명령이 오른쪽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라고 한 탭을 클릭했을 때 명령들이 쭉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 이 부분을 드롭다운 보기 혹은 백스테이지 보기 형태의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홈, 삽입, 디자인 이러한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2016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PDF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 PDF XPS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명령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 해당하는 명령이 바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바로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오피스닷컴의 계정과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을 완료한 후에 공유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파일의 복사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미리 보기 창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쭉 이렇게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에 이 1번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에는 이러한 미리 보기가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페이지,
편집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의 편집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를 슬라이드 1번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서는 슬라이드에 대한 미리 보기 창이었다면 오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는 슬라이드 편집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슬라이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현재 언어가 한국어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슬라이드의 번호가 전체 페이지가 1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다. 앞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페이지, 뒤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 중인 파워포인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슬라이드에 대한 번호라든가 맞춤법 검사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와 메모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발표자가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는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슬라이드 노트가 되겠고요. 메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메모 기능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면에 대한 보기 설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편집 상태는 바로 현재 기본 보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 옆에는 읽기용 보기, 마지막으로는 슬라이드 쇼,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는 편집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읽기용 보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화면의 크기에 맞게, 현재 창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파워포인트가 슬라이드 쇼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 옆에는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값에 가까우면 최소 10%부터 최대 400%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면의 비율의 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원하시는 배율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창의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가 작게 표시가 되었다면 현재 모니터 창에 맞게, 현재 창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조정이 되고요. 반대로 화면이 너무 크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현재 창의 맞춤을 선택을 하면 다시 현재 창에 맞게 크기가 변경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화면에 대한 구성,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텍스트에 대한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선 없음 같은 경우에는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도형에 대한 전편집 기능이 출제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고, 도형의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테마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름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면서 출력 형태와 조건이 일치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을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부분을 리본 메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슬라이드 편집 창,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작업 표시줄,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및 메모, 그리고 화면 보기 설정과 같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에서는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를 슬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 이렇게 1강 ITQ 파워포인트 2016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수업이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자, 이 ITQ 시험은 여러분들의 정보기술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200점 이상이면 C등급, 300점 이상이면 B등급, 400점 이상이면 A등급입니다. 그리고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A등급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명에 넣은 한 번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강의 안에 녹여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기술 능력 평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겠고요. 수준을 지수와 등급화해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하시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